얼마 안 썼을 때 그랬던 댓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자 히로인과 네. 이제 데이트하는 장면을 딱 소설을 썼는데 갑자기 그 댓글에다가 그 딱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작가님 여자친구 없으시죠?라는 그 댓글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현대인 하루에 몇 글자나 읽을까요? 도로 표지판 포함인가요? 카톡 포함인가요? 뭐 한 만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쇼폼이 남많은 시대, 오늘은 텍스트 좀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마련한 이곳은 스덕방규가,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오늘 함께할 손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활자에 중독된 만화평론가 이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만년 만에 귀환한 플레이어 및 여러 작품을 연재했던 판타지 소설 작가 나비계곡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은 또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후. 와, 매번 스덕방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오늘 조합은 진짜 쉽게 상상이 되지 않으시죠? 상상도 못했던 조합. 어떤 조합일지 정말로. 한번 소개하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쇼! 오마이갓. 전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우리에게 익숙한 아티스트 전주님이 아니라 웹소설 작가로서 나와주셨거든요. 네. 이 스톡방 출연 제안을 받고 정말 깜짝 놀라셨다고 들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네. 있는 거를 비밀로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잘 모르시는데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또 알고 어떻게 알았대요? 최초 공개. 그래가지고 네, 진짜로 처음이에요. 그 웹소설 작가로 방송을 출연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냥 음성 없이 들으면 애니메이션만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잠깐 게스트로 오신 줄 알겠다.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그냥 덕후는 맞지만 와. 이제 작가로 이제 어디 출연한 건 처음이라서 아. 되게 설레요. 왜냐면 다 너무 팬이니까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매체로만 뵀던 분들을 제가 사실 저를 매체로 봤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럴 만한 조회수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보신다고 하길래 너무 되게 감동이었고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어쨌건 우리 지훈 작가님은 웹소설 작가님으로는 오늘 첫 출연이신데 오늘 네. 각오 어떠십니까? 뭐 맨날 이제 노래로 막 했다면 오늘은 이제 입 좀 털고 재밌게 저도 수다 좀 떨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2.2억 뷰를 기록한 인기 웹소설 만년 만에 귀환한 플레이어 작가이자 유튜버로도 활약 중인 나비계곡님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비계곡이라고 합니다. 네. 입담에 반해가지고 저희가 또 출연 요청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 입담이 엄청나신데 글쓰기만큼은 입담이 굉장히 좋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주변 반응과 볼 때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단은 원래는 국어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이제 말하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소설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좀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훈님도 아까 오시자마자 네. 영상 다 봤어요라고 했잖아요. 다 그중에 봤어요. 첨삭하는 영상 좀 재밌게 보신 거 있으세요? 거의 매주 봐요. 와. 최근에 올린 것도 봤거든요. 음. 그래갖고 근데 뼈를 맞아요. 자꾸 이제 발골 그래서 발골 너네들이 방송이라고. 뭐 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스톡방은 웹소설의 열렬한 독자이면서 동시에 작가이기도 한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 사실 이제는 이게 익숙한 단어인데 그죠. 사실 이게 초창기에는 저도 되게 성으로서도 어색했어요. 웹소설은 무엇이고 또 언제 시작이 됐는지. 일단 웹소설을 길게 보면 우리가 인소라고 부르던 시절 있잖아요. 인터넷 소설까지 확장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넘어와서 이 인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니까 이걸 없애고자 웹소설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웹툰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게 한 2010년대 초반?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맥락은 97년 정도? 96년? 정도가 이제 발현된 시기로 많이 보죠. 거기서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저를 키운 작품들이 쭉 나온 게 97년부터 한 2002년 정도까지 대여점 전성기를 구가했던 게 한 2007년 정도까지 그 시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주춤했다가 웹소설로 부활한 게 2010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웹소설을 입문한 게 네. 이제 뭐 너무나 저도 성우되고 또 두 작품을 다 참여하게 됐는데 퇴마록도 참여했었고 드래곤 라자 후치도 제가 참여했잖아요. 그죠. 그 작품들을 봤거든요. 유소년 때. 그랬는데 세 분은 또 입덕하게 된 입덕 시기, 웹소설 입덕 시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001년도였어요. 오, 됐다. 그때 영어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영어학원을 같이 다니는 애가
이거 진짜 재밌다고 보라고 빌려준 책이 있었어요. 그게 드래곤 라자였어요. 드래곤 야, 맞아. 그걸 처음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래곤 라자를 쭉 다 보고 나서 이제 지한테 물어봤어요. 비슷한 거 없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할 만한 거 봐봐 하면서 세월의 돌이라는 작품 알려줬어요. 세월의 돌, 그 다음에 룬의 아이들, 네. 그리고 그렇죠. 그때가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작품이 연재되면서 그쵸. 라이브로 나올 네. 때였어요. 지훈 작가님은 또 어떤 강력한 한 방. 난 이걸 강력- 입덕했다. 근데 웹소설로 따지면 나온랩인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나온 근데 맵 좋죠. 저도 네. 되게 모든 작가들한테 이제 지망생한테 많이 추천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인데 이게 초보 작가들이나 아니면 이걸 접하지 않은 분들이 보면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처음 딱 봤을 때가 그냥 진짜 맞아. 첫 입덕. 맞아요, 그거라서. 맞아요. 입덕했을 때가 이 작품이 와, 이 그 흡입력이 장난이 맞아, 아니어서 맞아요. 입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하루에 정말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편을 읽는다거나 뭐 지금까지 몇 작품을 봤다. 이게 항상 덕후들에게 적합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체크하지. 세수 있나? 그렇다면 이게 웹소 덕후로서 응당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한다면 인지하지 않는다가 있겠네요. 그죠. 또 맞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여행을 갔는데 계속 그 웹소설이 너무 다음 편이 궁금해서 빨리 그냥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숙소로. 그냥 관광하다가 중간에 그냥 바로 들어가서 다시 봤어요. 그 웹소설을. 근데 이 정도면은 이건 덕후다. 그죠, 제 친구도 같이 간 친구도 너는 진짜 인정이다 막 이러면서 가끔 그럴 때 있다니까. 이게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좀 완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은 알다시피 영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쇼폼의 유행이 정말 큰데 쇼폼의 유행으로 사람들의 도파민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정말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웹소설이 여전히 좋건 혹은 더 좋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일단 텍스트 자체가 가진 특징 중 하나가 일단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사람한테서 강제적으로 집중 상태를 이끌어내요. 그 헬스 같은 거나 달리기 물론 전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이제 달리기를 한다거나 네.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소설을 보면서 달리기를 한다는 사람 아직까지 좀 본 적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쇼폼처럼 쇼폼은 사실 집중하고 보는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웹소설은 텍스트라는 이제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집중해서 보는 그 진입 장벽을 넘어서는 순간 맞아요. 좀 더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웹소설이 주는 재미는 약간 체험의 재미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쇼폼은 강한 자극을 되게 빠르게 주잖아요. 근데 이 웹소설을 읽다 보면은 같은 문장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고. 맞아요. 같은 문장도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작가로서 공감합니다. 정말 저도 이 세 분이 말씀하셨던 그 웹소설의 포인트가 그 매력이 제가 성우가 된 계기하고 똑같아요. 뭔가 그들이 들리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역시나 지금 뭐 공통적인 얘기들은 정말 웹소설의 매력은 이만큼 있다라는 건데 그럼 또 하나 비교될 만한 게 종이책인데 이 종이책과는 또 어떻게 다른 매력이 있을지. 종이책은 한 권 볼륨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권 단위로 읽는 거니까 일단 무겁습니다. 맞아. 웹소설은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내가 언제나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일단 볼륨이 5,000자에서 7,000자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맞아. 가볍게 볼 수 있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별도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것도 큰 것 같아요. 잘 때 읽으려면 별도의 조명이 필요하죠. 근데 맞아. 스마트폰은 그냥 보면 돼요. 그 시력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 하지만 원래 근데 몸에 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죠. 사람한테. 그죠. 안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실질적인 분량은 줄어들었지만 하루에 웹소설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계산해 보면 최소 5,000자를 자연스럽게 읽게 된대요. 와. 맞아요. 그 두 편만 읽으면 하루에 10,000자 건데. 그죠. 야 이게 우리의 글 읽는 힘을 또 근육을 단련하는 데도 아주 좋은 루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죠, 드는데. 맞아요. 처음부터 무게 막 무거운 거 못 치잖아요. 그죠. 가벼운 걸로 시작하잖아요. 음. 웹소설 같은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네.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게 나 너무 재밌어. 밤새고 봤어 웹소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죠? 저는 근데 소설을 읽는 시간이 엄청 느려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소설을 보는 것보다 이제 보다가
딱 좋은 장면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딱 덮어두고 머릿속으로 그래픽 이러면서 카드 막 풀가동. 상상해요. 상상하면서 이제 읽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소설을 엄청 늦게 읽는 편이에요. 저도 음미하면서 네.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상상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학창 시절의 덕질이 나는 정말 공부에 영향을 줬다. 와 이걸 내가 읽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수업이 뭐 잘 됐어. 아. 이런 경험 있나요? 공부가 잘 됐어.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엄청 좋은 뭐지?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 2등급이었고 1등급이었던 것 와, 같아요. 국어만. 잘했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처참했지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책을 좋아해서 이제 많이 읽었었는데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지극히 조금 사적인 취향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세 분이 가장 좋아하는 웹소설 최 모먼트는 무엇인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웹툰이 없던 시절이니까 네,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눈물을 마시는 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작품에 유료 도로당이라는 세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로를 깔고 도로를 지켜요. 근데 돈을 낸 사람들한테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고 오. 돈을 안 내면 전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왕이 되려는 사람이 싸워요. 처참하게 집니다. 유료 도로당도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어요. 마지막에 이 제왕병자라고 부르는 주케도 사르마크라는 친구가 돈을 내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막 되게 굴욕적인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냈는데 그냥 되게 드라이하게 성인 남성 얼마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 이게 너무 이 세계의 그 모든 것을 이 장면 한 장면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장면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이. 저는 근데 웹소설을 볼 때 그 재미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하려고 네. 사실 보는 그쵸, 게 그쵸.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현실에서 뭐 할 수 없었던 빌드업 잘 쌓아서 제대로 쳐주는 소설. 흔히 찰지게. 말하는 사이다. 사이다. 그렇죠. 네, 사이다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남성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 대리만족하셨는데 네. 웹소설이 이제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주인공 심리 묘사가 많아요. 이제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주인공 심리 묘사가 많다 보니까 그죠. 내가 진짜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맞아. 감각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또 웹소설을 보면서 그 외에도 또 눈물처럼 큰 감정 동요를 내가 너무나 이건 벅찼다, 뭐 슬펐다 해가지고 느꼈던 적이 언제인가? 저는 이제 전율하면은 제가 이제 너무 재밌게 봤었던 그 엽사 작가님의 능력복제술사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옛날 작품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주인공이 이제 몬스터의 능력을 흡수했는데 이제 트롤 능력인데 물에 맞으면은 상처가 재생이 돼요. 적이랑 치열하게 싸우다가 되게 위기에 몰렸던 주인공이 하늘에서 갑자기 그때가 때마침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쏟아지는 비에서 주인공이 딱 일어나면서 자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다. 그게 너무 전율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던 그런 전율스러운 장면들이 좀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보면 저도 웹툰을 보게 되면 이게 남들이 쓱 볼 때 뭔지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 근데 많이 글로 봐요. 보일 때는 쓱 본다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공공장소에서 볼 때 좀 남들 눈치가 덜 보이는 맞아요. 게 있지 않아요? 확실히 저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맨날 봐요. 다 웹소설 웹툰 보고 계시고 옆에 그냥 잠깐 근데 사실 여기 보고 있어도 여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들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조금 뭔가 그냥 뿌듯한 많이 보시네. 맞아요. 저도 소설 뭔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웹소설 보고 있으면은 괜히 뭐 보고 있나 이렇게 보고 싶은데 맞아. 소설은 알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소설은 너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질문인데 차 안에서도 웹소설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차 안에서 있죠. 운전할 때 자기가 뭐 운전해서는 운전을 그거 그거 법으로 막혀 있어요. 깜짝 놀랐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우 콜라보 아닌가? 오디오 그죠. 그렇잖아요. TTS 같은 걸로 많이 하시고 틀어놓고 네, 그냥 듣기 라디오처럼. 모드. 네. 이제 작가분들도 두 분을 모셨으니까 웹소설 작가님들에게도 궁금한 질문도 한번 또 왕창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웹소설 작가분들에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OX 퀴즈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오. OX 퀴즈 질문을 한번 드리면
자, 한 번씩 OX로 답변하고 그 이유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옙.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쓴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우선 두 분의 답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둘, 셋. 오, 뭔가 마치 짠 것처럼. 개공기기 궁금해. 이거를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 자체가 X는 되게 어땠을 거라는 대답이 생각이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 우선 개공님 먼저 답해 주시죠. 이제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 글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기도 했고 좋아해. 왜 아.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공책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반 애들끼리 제 소설을 맞아요. 이제 오, 돌려보고 맞아. 우리 반도 그랬거든요. 있었어. 그 애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쓴 애가 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쓰는 재주라던가 이런 건 잘 쓴다는 말은 되게 많이 들었었. 좀 말도 좀 창피하네.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훈님은 또 겸손하게 X를 하셨지만 또 아니, 들었을 것 같은데. 겸손한 건 아니고 근데 네. 제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근데 그 소설이라기보다 그 팬픽을 썼었어요. 팬픽 진짜예요. 원래 팬픽이 진짜예요. 근데 원래 많이 쓰죠. 많이 쓰고 그리고 팬픽도 그냥 진짜 소설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래서 팬픽을 써서 이제 반 친구들끼리만 이제 아. 돌려보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그쪽 팬이니까 다 좋아해 주시긴 했거든요. 글 쓰는 능력은 재능이다. 맞으면 O. 노력이다. 그러면 X. 재능 O, 노력 X. 둘, 셋. 오, 재능이다.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말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웹소설의 재능은 글 쓰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거를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글 쓰시는 분들이 맞아, 있고 맞아.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이거는 저는 노력보다는 재능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더 볼게요. 내 작품에 달린 댓글을 내 작품에 달린 댓글을 모두 본다. 둘, 아. 셋. 볼까? 안 보시는구나. 저는 이제 멘탈이 막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이제 또 이렇게 멘탈이 잡긴 해요. 멘탈이 잡긴 하는데 또 보고 제가 그 신경 쓰여서 이걸 못 할까 봐 그래서 좀 안 보는 편이긴 해요. 저도 이게 얼마 안 썼을 때 그랬던 댓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자 히로인과 네. 이제 데이트하는 장면을 딱 소설을 썼는데 갑자기 그 댓글에다가 딱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작가님 여자친구 없으시죠?라는 그 댓글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네가 뭘 알아? 네가 맞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제가 이럴까봐 보질 못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번째 질문. 어쩌다 비판적인 댓글을 보면 그날 하루 글이 잘 안 써진다. 들어주시죠. 둘, 셋.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이거는 이거 뭐 좀- 말해 뭐예요.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사실 없네. 약간 단계마다 다른 거 단계가. 이게 단계가 있어요. 비난에 가까운 말들을 맞아, 쓰는 맞아. 사실 의외로 비난에 가까운 말들은 별로 괜찮아. 화가 나지 않죠. 맞아, 맞아.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사실 작가가 예를 들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요. 이 소설 이 파트 조금 루즈한 것 같은데 하는데 갑자기 댓글로 왜 이렇게 루즈하냐 라고 달리면 내가 맞았구나 라는 딱 그 정곡을 찔렸을 때 맞아. 그 너무 고통이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글이 안 써질 땐 노트북을 덮고 논다. 끝까지 쓰려고 노려본다는 X, 논다는 O. 둘, 셋. 노려본다. 나가서 논다고 해도 그거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그쵸. 그냥 막 계속 맞아. 거기 마음은 거기 가 있는데 맞아 그런 거 있어요. 편하게 놀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써놓고 뭐 내일 봐서 이거를 수정을 하든 그게 그쵸. 낫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 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내 작품 속 주인공의 빙의에 대사를 외치거나 이건 내 영역인데 액션을 해본 적이 있다. 액션 얘기 저번에도 한번 그죠, 나왔었는데 그죠. 이거 뭐 또 두 분은 어떨지 자 한번 들어주시죠. 둘, 셋. 이렇게 해야 좀 잘 나오잖아요. 야, 맞아요, 오늘 1분 맞아요. 리뷰 끝에 기대가 되는데 자 주로 어떤 걸 해보셨나요?
어떤 거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네. 쓸 때 꼭 한 번씩 읽어보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사가 너무 어색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또 어색해버리면 이게 확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읽어보고 좀 별론데 하고 지웠다 다시 쓰고 막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주문은 저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긴 한데 그거 하면 진짜 대박이다. 근데 그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소설 속에 약간 하이라이트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혼자 약간 도취돼서 그 장면 상상하면서 이제 그 대사를 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도취되어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몰입해 있어야 독자들도 그렇게 몰입해요. 맞아. 그쵸? 그 소설 쓰실 때 네. 노래는 따로 안 들으세요? 들으면서 할 때도 있는 거의 다 들으면서 하는구나.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거의 다. 근데 처음 들었던 진짜. 얘기인데. 저는 일부러 그래서 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 나름의 톤이. 그러니까 밝은 장면을 쓸 땐 일부러 템포 빠른 글을 노래를 맞아, 듣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 쓸 때는 이제 좀 낮은 걸 쓰고 그리고 가사도 웬만하면 한국 곡이 아니라 해외 곡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안 들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도 하고 완전 이래서 너무 신기하다. 게임 OST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오늘은 또 에피소드가 네. 이렇게 흘러가니까 뭐 이런 장르 좀 들어보자 해서 근데 확실히 이제 가사가 없는 인스트루멘탈을 네, 위주로 맞아요. 좀 듣기는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풀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찾아야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찾아서 들어요. 저는 좋아하는 거 몇 개를 이렇게 해놓고 너무 신기하다. 나 처음 그것만 들어요. 이렇게 돌려서 좀 많이 이거는 저랑 완전히 달라요. 어? 저는 주로 이제 시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웹툰계나 이런 쪽에 컨텐츠 업계 소식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 틀어놓고 하거든요. 이게 영향이 있나 비슷하네. 보네. 이제 그 뉘앙스에 맞게끔 그죠. 화면에 맞게끔 하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들으면서. 오, 야,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재밌다 이거. 나는 쓰면서 야 이거 대박이다라고 느끼는 회사가 대체로 실제 반응이 좋더라. OX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모든 작가들이 아마 비슷한 비슷할 것 맞아요. 같아. 맞아. 저는 이거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힘을 준 느낌의 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써놓고 저도 나 잘 썼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거 지으면 이거 똑같이 못 써요. 절대 못 그지. 써요. 그리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보통 쓰는데 오래 걸리면요 대부분 안 좋게 나와요. 보통 맞아. 실제로 내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냥 그대로 표현이 잘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글이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한 15시간 걸려, 뭐 10시간 걸려. 그렇게 해서 한 편을 간신히 써냈어. 쥐어짜면 그러면 대부분 안 좋은 작품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두 작가님께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이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기까지 과정이 참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메모라이즈라는 작품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이 작품이 너무 재밌어서 꼭 한번 써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기까지 거예요. 갔구나. 와.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글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공책에다가 이제 글을 그 소설을 쓴 다음에 이거를 흔히 말하는 이게 싸지방이라는 데 가서 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연재를 했었어요. 나중에 전역하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 썼던 글을 내리고 다시 이제 재정리해서 쫙 태고해서 시작했던 게 제 처음이었어요. 야, 그게 인생을 바꾼 작품이겠네요. 그렇죠. 그 작품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윤님은 정말 그 가수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도전하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한데. 저는 이제 그냥 즐겨 읽기만 그냥 저도 독자였다가 이제 비슷하게 이거 내가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부에서 마침 또 뭐 이렇게 지원 뭐 아카데미 같은 거를 뭐 약간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뭐 면접 보고 해가지고 이제 또 합격이 돼서 거기서 이제 우수 학생으로 해갖고 거기서 해서 이제 작가 계약하고 그렇게 이제 데뷔를 한 케이스예요. 엘리트 코스인데? 정규 코스를 딱딱 밟으셨네 진짜. 네, 약간 그렇게. 지윤님은 지금 그럼 필명으로 본인임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맞아요. 네. 그럼 계속 필명은 비밀로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언제쯤 정체를 밝히실 건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이게 과연 나한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계속 이제 나한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생각 계속 드니까 예,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계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작가이기 이전에 독자였을 때 경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두 분의 최애 장르를 꼽자면 또 어떤 장르가 있을지. 저는 확실히 제가 쓰고 있는 장르도 그렇고 일단 시대적 배경은 현대여야 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판타지를 좋아하는데 현대에서 이제 판타지가 가미된 그런 장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지 않나. 그럼 지금 굉장히 지금 계공님에게 적합한 질문일 텐데 일명 덕업일치. 본인이 집필하는 장르와 최애 장르가 같은 게 겹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저는 무조건 겹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르신 작가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고통스럽게 읽는 것 아까 말한 같더라고요. 것처럼. 네, 그래서 힘들게 읽으시는데 저는 그냥 원래 좋아했던 장르였고 원래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되게 좀 생각 없이 그냥 좋게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화가들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개그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안 웃겨. 이거 진짜 그거 많이 봤어요. 생각한 것보다 많아요. 진짜 힘들어하세요. 웹소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연재 주기가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유독 좀 빠르게 돌아온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얼마나 빠르길래 이런 질문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웹툰이란 컨텐츠 아니면은 뭐 유튜브 아니면 다른 영상 그 어떤 컨텐츠를 포함해도 웹소설만큼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 젊었을 시절에는 그때는 뭐 하루에 10,000자씩 쓰고 그랬는데 예, 중간에 깨닫게 돼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은 얼마 유한하고.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릴 거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저는 하루에 10,000자 정도 쓰는. 아직 젊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비슷해요. 작가로서는 아직 젊어서 그래요. 작가로서는 자격이 붙었다. 아니 근데 그 대신 주말을 안 써요. 처음에는 저도 이랬다가 몸이 너무 엉망이 되는 걸 느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진짜 회사원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 쓰려고 해요. 저희가 아까 7개의 OX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지윤님께 단독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밸런스 게임인데 네. 아이돌 컴백 때 웹소 연재 무엇이 더 바쁠 것 같은지. 힘든 걸로 따지면 아이돌이 다이어트도 계속 해야 되니까 주변 시선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또 연재 소설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요. 다 모두 세상에 힘든 공짜가 네, 없다. 너무 쉬운 게 없다. 그리고 기본 100편이 넘는 웹소설인데도 막상 읽는 거는 호록 해가지고 10편 넘게 읽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순삭된다는 반응이 진짜 많은데 이게 모두 작품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텐데 맞아요. 독자의 그 몰입을 위해서는 정말 이 핍진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데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핍진성이 뭐예요? 핍진성은 그 세계 안에서 말이 되냐예요. 작품 속 세계. 예를 들어서 원펀맨 같은 작품을 보면 사이타마가 그 주인공이잖아요. 제로스라는 제자한테 뺨을 맞아요. 그리고 막 울어요.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겠죠. 이걸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앞에 나왔어야지. 이게 복선인 거죠. 또 소위 뭐 이제 뭐 독자들이 글빨 좋다, 또 필력 좋다 얘기하는 그 글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글빨이 좋으신 분들은 다른 게 저는 진짜 막 너무 힘들게 뭐 예를 들면 뭐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데 똑같이 시작해도 글빨이 좋으신 분들은 슈퍼카 타고 저기 가 있어요. 이미. 필력을 쭉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필진성 얘기도 했지만 이 세계를 얼마나 그럴싸하고 설득력 있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느냐 그 힘인 것 같아요. 웹소설 초반에 구성 팁이나 뭐 또 작법 같은 게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흥행 비법이랄까 좀 노하우랄까 그런 거 살짝 한번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초반이면은 주인공의 목적성을 확실히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인공이 왜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냥 만들기 전에 약간 그 목적이랑도 비슷한데 그 이 주인공의 능력을 좀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만이 가진 능력이 뭐지? 얘가 가진 무기가 뭐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달라야 되니까 이제 그 무기를 먼저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는 이제 또 거기에 짜맞추고 막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사전 인터뷰 때 PD님 말을 잘 듣자라고도 답을 했다. 맞아요.
네. 피디님 말을 일단 잘 들어야 되지 않나. 첫 번째 독자니까 어찌됐든 그렇네. 네, 제 그렇죠. 글을 보는 첫 번째 독자가 피디님이시니까. 계곡님은 또 나비계곡님은 카카오 페이지 밀리언 페이지에 계신 작가님이라고 들었는데 야 이거 엄청난 기록이라고 하는데 천재. 자 그럼 밀리언 페이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드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재민님 한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두 가지 100만 중에 하나를 달성한 작품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100만 명 이상 본 거. 우와. 그리고 두 번째는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작품. 와우. 녹화일 기준으로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 부문에서 밀리언 페이지가 단 182작품밖에 없어요. 와우. 그 정도 되는 작가님을 모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야. 아 근데 오시자마자 감사합니다 팬이라고. 이게 진짜 이게 좀 낮게 앉잖아. 이렇게 해주겠다. 웹소설 작가 지망생분들을 위해서 카카페를 겨냥한 필승 비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자격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오. 그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영웅적인 면모랑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목적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당연한 거고 카카오 페이지만에 좀 어느 정도 꿀팁이 있다면 35화에서 45화 사이에 하이라이트 에피소드를 배치하세요. 그러면 35화에서 40화. 거기가 이제 결제 분기점이에요. 그쪽이 오 이거 꿀팁이다. 거기 그리고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돼. 왜냐면 거기서 결제를 할 때 이 35화. 에피소드가 마음에 들면은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35, 이게 40. 한 편씩 결제를 안 해요. 100편씩 결제를 한단 그죠. 말이야. 그래서 35화에서 45화 사이 정도의 하이라이트 에피소드 내가 생각한 이 소설 초반부에 그거를 딱 터트릴 만한 게 거기에 배치돼 있으면은 기가 막힙니다. 와 그거 어떻게 배치하냐 근데. 정말 그걸 열심히 이제 해야죠. 계산을 해야 되네. 지망생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죠. 정말 그렇게 되면 카카오에서 영원히 못 볼 수 있습니다. 웹소설은 또 전통도 오래됐고 또 워낙 고수분들이 많아가지고 입덕 추천작이나 뭐 근본작들이 정말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가장 핫한 웹소설을 따끈따끈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전문가가 발견한 2026년 가장 최신 버전의 웹소설 추천작. 첫 번째로 영업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사도연 작가님의 부서진 랭커가 신화를 씹어먹음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어요. 이 작품은 이 작가님이 원래 신화 같은 걸 많이 다루시거든요.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던전으로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최종 보스의 힘이 강해져요. 그런 세계인데 오 특이하다. 네. 우와 멋있다. 재밌다. 신기하다. 주인공이 강릉에서 안데르센의 얼음 여왕의 던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가게 돼요,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이런 던전만 전문으로 해결하는. 거기서 배신을 당해서 형을 잃고 그리고 자기도 큰 부상을 입어요. 근데 형이 마지막에 내 눈 네가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해요. 눈을 가져가면 어디다 쓰냐? 주인공이 눈이 다 멀었거든요. 근데 이 형이 주는 그 눈이 손오공의 눈이에요. 아. 화한금정. 네, 화한금정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4년이 지난 뒤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목소리로 듣고 싶은 명장면이 있다고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님의 추천 작품 부서진 랭커가 신화를 씹어먹음 29화 속 장면입니다. 하얀 낙뢰가 거침없이 무켓시의 오른팔을 가리고 지나갔다. 피분수는 터지기도 전에 증발했다. 오히려 팔뚝에 시커먼 화상이 남았다. 뒤이어 이연은 녀석의 머리통 쪽으로 손을 뻗었다. 덫에 걸려든 지금 숨통을 끊어놓을 생각이었다. 신화, 연못에서 부활한 전사가 깨어나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로 이연과 무켓시 사이에 불기둥이 솟구쳤다. 청샤오의 등장이다. 이 멍청이가! 청샤오는 이를 그르친 무켓시에게 욕지기를 내뱉으면서 왼손으로 그를 붙잡았다. 우선 이 자리를 벗어났다가 지원군을 데리고 다시 오는 게 맞았다. 갖고 있는 성유물을 전부 때려박는다. 성유물, 화천장이 보유한 모든 화력을 쏟아붓습니다. 성유물 혼천릉이 상대의 접근을 견제합니다. 성유물 금전이 집안을 둘겨 간격을 최대한 벌립니다. 성유물 풍화륜을 최대 출력으로 바퀴를 굴려 현장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쾅냥! 모든 마력을 소모했습니다. 과도한 마력 출력으로 상태 이상 현기증이 발생합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너무 많은 성유물을 한꺼번에 다루면 마력 회로가 과열될 수밖에 없다. 청샤오는 기절할 것처럼 비틀거렸다.
텅 빈 허무감이 찾아왔다. 그래도 덕분에 이영과의 간격을 상당히 벌릴 수 있었으니 정말이지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였나 보군. 이놈이고 저놈이고 간에 청샤오의 생각이 도중에 끊어지고 말았다. 저 멀리 이현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너무 크게 들렸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오. 더 듣고 싶다. 이 장면을 추천한 이유가 뭔가요? 이 장면이 네. 이제 사오정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 여기가. 근데 사오정을 만나기 전에 이 던전 내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랭커 2명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랭커는 지금 주인공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너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한테 화장성세를 부린 거예요, 말하자면. 제우스의 번개를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의 번개로 마치 자기가 제우스의 사도인 것처럼 오. 내가 지금 제우스 등에 업고 있으니까 너희들 가까이 오지 마. 아. 그래서 모든 성님을 다 때려박고 도망친 거예요. 오. 그 장면이 나온 겁니다. 지금. 지은님이 또 아, 저- 영업하실 아, 작품이 네. 어떤 건지. 제가 영업할 작품은요. 이제 윤하진 작가님의 이제 고립된 후작 영예는 먹고 살고 싶어서라는 작품인데요. 일단은 로맨스 판타지물이고, 로맨. 예. 일단은 후작 영예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 브리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브리사가 이제 막 후작의 자귀를 이제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막 교육도 받고 막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인 이제 세어스 후작이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래서 장례식 날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데 이복 오빠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뭐 갑툭튀로. 더 충격인 거는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오빠가 이제 자귀를 물려받는다는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충격이에요. 나 여태까지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교육받고 이랬는데 어이없잖아요. 이 세계가 내가 전생에서 재밌게 즐겨보던 소설 속이라는 거를 뒤늦게 깨달아요. 아, 이게 비니물이었구나. 비니물이었어요. 비니물이었구나.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소설이 사실이라면 미래가 지금 이제 곧 고립돼서 이 영지가 식량난으로 다 몰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가 그거를 아니까 처음에 이제 감자 심기를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고 싶어. 진짜 먹고 살고 싶어.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제 막 감자 심기에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알피어스가 이복 오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알피어스가 이제 평민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평민 출신에 이제 알피어스를 따르던 기사단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이제 시켜요. 뭐 이거 시감자를 사와라. 뭐 액세서리 줄 테니까 이걸로 이제 시감자 사오고 이제 농사에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막 구비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오는 막 관계들서 재미도 있고 되게 가볍게 보기 좋은 예, 소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감자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기사단을. 그래서 우리를 진짜 뭘로 알고 그건 좀 너무하긴 했는데. 개무시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얘가 패륜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기사단들도 저거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얘가 브리사가 부들부들 떨다가 겨우 얘기한다는 게 넌 감자 심지 말고 앞으로 감자 못 먹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최고의 형벌인 거예요. 근데 얘는 감자가 없으면 이제 다 굶어 죽는 걸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고 뭔 얘기야? 야 해봤자 뭐 감자 먹지 말라는 형벌을 내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관심 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또 계공님이 추천한 작품은 또 어떤 걸지 영업 한번. 제가 추천한 작품은 단비령 작가님의 일격필살의 소드마스터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트 엘더라는 굉장히 다크 판타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다크 판타지를 12년 동안 클리어를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을 계속 하다가 컨셉 플레이 있잖아요. 그냥 이번 회차는 포기하고 그냥 즐기자 해서 처음으로 스탯을 이제 검술에만 죄다 몰빵을 해버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했는데 몸이 그냥 말라깽이에다가 검도 제대로 못 들고 뭐 부서지는데 딱 한 가지 스킬이 있어요. 소드마스터의 혼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 스킬을 사용하면은 순간적으로 지속 시간 동안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세계관 최강자의 힘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지속 시간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데 0.01초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처음에 우리 흔히들 게임하다 보면 나오는 게 튜토리얼 보스한테 무조건 죽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튜토리얼 보스여서 얘를 원래 죽어야 스토리가 진행되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로스트 엘더도 똑같은
구조였어요. 원래 튜토리얼 보스를 못 이기거든요. 음. 그런데 0.01초 만에 이 튜토리얼 보스의 목을 따버린 거예요. 와우. 목을 딱 따고 게임의 전개가 바뀌잖아요. 아예 그러네. 0.01초지만 하루에 한 번 최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 0.01초 요게 만약에 0.01초에 하루에 한 번만 써도 이렇게 센데 이게 예를 들어 0.1초 아니면 1초 10분 막 이런 식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얼마나 세지겠어요. 그치, 약간 그걸 그치. 상상할 수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 언젠가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해프닝도 있을 아 거예요. 그렇겠죠. 결국은 저희가 보여드린 게 웹소설인데 이 요즘 웹소설 그 인기가 정말 많은데 이 인기 키워드나 트렌드가 또 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키워드라고 하면은 네. 저는 공감을 말하고 싶어요. 현실과의 공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 웹소설이지만 이 안에서 주인공과 되게 자기 나만의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리 만족도 사실 공감이 돼야 돼요. 실제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좀 더 선호하고 이거를 좀 더 소설 내에 녹여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기 키워드 트렌드 얘기를 넘어가서 지금 마침 딱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에 대한 그 트렌드까지 예상을 하셨는데 좀 더 또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상해 본다면 또 어떤 트렌드가 있을지.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는 작가들이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이 관심사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것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업하고 있는, 많이 따라가고 있는 아이템을 누가 먼저 찾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웹소설 찐덕후들이 추천한 요즘 뜨는 웹소설 여기까지 저희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재밌게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한 시간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촬영 소감을 또 말씀드리면서 끝날 시간이에요. 또 재미있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웹소설 다룰 때 나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다. 물론 두 분이 시간이 되시고 허락 되신다면은 나오셔서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먹을로서 정말 또 입덕하는 계기를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토크 방식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고 보통은 이제 혼자 말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거에 반응도 하고 그다음에 남들의 이제 말에 반응도 하고 하니까 너무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계속 이제 매체로만 뵀던 분들을 제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제 주변에 워낙 또 이런 풀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오늘 너무 잊지 못할 진기한 경험이 아니었나. 자, 여러분, 웹소설 하루에 2편만 봐도 텍스트 1만 자를 읽게 된다는 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보다 재미있는 독서가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웹소설의 마성의 매력에 같이 한번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들의 페이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우린 또 가운데 카메라 보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자, 감자단은 최대한 씨감자를 많이 사오도록 조기 수확용으로 균형 잡힌 타원형이고 상처나 썩은 부위 없는 걸로 달걀 크기 정도 되면서 단단하고 껍질이 잘 마른 것 중에 눈이 적당히 많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골라. 감자가 나무에서 열린다고 해도 믿을 만한 귀족 아가씨인 줄만 알았는데 이거 제대로인데? 돈은 이걸 팔아서. 안 돼요, 아가씨. 이건 아가씨 폐물이잖아요. 이걸 팔면 아가씨는 일주일에 한 번은 똑같은 장신구로 치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끔찍해라. 연기가 늘고 있군. 첫 회에 비하면 굉장히 늘었어. 영수증 꼭 받아와 필립. 실세와 폭리에 대해 좋은 예시가 될 테니 세어스의 역사서에 싣자. 네. 그리고 아가씨? 응?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를 인간으로 보시기는 하는 것 맞습니까? 나는 자네들이 나와 같은 인간인 걸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 매일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지. 아가씨 큰일 났어요. 저 서서복 곡식장 조합장님이 오셨어요. 당장 빛을 방한하고 그동안도 많이 봐준 거라고. 역시 미치길 잘한 것 같네.
조합장은 지금 당장 응접실에서 만나도록 하지. 이곳은 나머지에게 맡기고 필립경은 일단 출발해. 감자단에게 우리 영지민의 생사가 달렸으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게. 얼른 가! 시감자를 부탁해! 예, 아가씨. 맡겨주세요. 이렇게 고풍스러운 명령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막 벅차고. 그럼 나는 또 다른 전장으로 간다. 어느 날 본인이 소설 속의 빙이 됐음을 깨달은 주인공. 내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나만 바라보고 있는 영지의 사람들을 굶길 순 없습니다. 감자농사부터 시작하는 로판 버전 삼시세끼 웹소설. 고립된 후장형에는 먹고 살고 싶어서입니다.